일단 발표하신 내용은 다 잘 들었고요. 그 1호님은 6에서 10% 처음에 시작해서 가공해서 이 마진을 20에서 40% 내기 이건데 뭐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가리킨 내용이긴 한데 너무 광범위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없어요. 뭐 가공은 몰라 가겠지. 우리가 지금 필살기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사원님이 설명 굉장히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잘해주셨지만 가공하고 안 하고 가공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큰 틀에서 잡고 밑에서부터 정말 세부적으로 자기가 쪼개나가야 되거든요. 가공을 한다? 가공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가공을 어떻게 했을 때 효율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뭘 기준으로 가공을 할 것인지, 생각대로 기준했으면 가공을 했으면 이 가공에 대한 전략은 뭔지, 그게 통하는 마켓은 어딘지, 어떤 마켓은 이렇게 가공해야 되는지, 왜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은 건지 나름대로 고집이 있을 거라고 해요. 특히나 하신 두 분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시고 베이스부터 내가 원래 안 하고자 했던 것도 하고 생각보다 많은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이 업에서 제로 베이스로 세팅하고 싹 다 처음부터 다 해보시면서 나중에 필살기가 끝나고 나면 버릴 거 버리시고 살릴 거 살리시면 되거든요. 상품 소싱해서 나는 위탁 판매한다, 가공해서 판매합니다, 썸네일 가공합니다, 마진 얼마 봅니다, 매출 얼마 봅니다, 이 표면적으로 보지 말라고. 마켓마다 정말 내가 의도를 가지고 다 쪼개놔야지 그 안에서 움직여서 야금야금씩 그 안에서 살아 숨쉬게끔 내가 길을 터줘야 된다. 이 내 상품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갈 건데 1호님은 이게 일단 시작을 안 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은 없으신데 미리 말해 두는 겁니다. 다 해보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고 2호님은 팔린 거 위주로 딜이 쌓는 거 좋아요.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마인드 중에 가장 베이스 마인드이긴 해요. 마찬가지로 마진이 3개월 계획, 6개월 계획, 9개월, 12개월 뭐 분기 계획 세우셨을 때 디테일하게 어떻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들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죠? 그렇게 만들려면 정확하게 매출 목표보다는 우리가 좀 더 다른 목표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외부 유입하기 위해서 그 오픈마켓에서 존재하는 광고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1차적으로. 네. 그것도 좋은데 어떤 제품을 광고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위탁 판매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제품을 광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지금 그런 정의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사모님은 일단 이미지 가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건 사모님이 계속 강조한 내용에서 어느 정도 내용은 나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연령별 키워드랑 구매 키워드를 구분하는 목적도 또 있어야 돼요. 가공의 개수에 대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더 잘게 쪼개야 돼요. 키워드를 다 붙여서 쓸 건지 명사만 다 붙여 쓸 건지, 왜 이거는 이런 키워드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쓰고 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목적성이 다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테스트할 것인가에 대한 꼴이 없으면 내가 이 가공을 하는 이 목적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키워드 쓰고 내 생각 놓고 효율 주는 거 내고 싶은 배치마킹 하고 이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내 매출이 기결되는지조차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수치나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 달려가면서 계속 쪼개야 돼요. 이걸 하는데 이걸 더 잘게 쪼갤 수 없을까, 목표를. 제가 과제를 주면 이 과제 안에서 또 더 잘게 쪼갤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왜 할까? 왜 이걸 시켰을까? 내가 테스트하는 여러 것들이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백데이터가 돼준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하죠. 위탁 판매의 본질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남들과 똑같은 상품을 소싱을 해서 남들과 똑같은 상품을 소싱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지금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나만 잘 파는 DB를 뽑아내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인 거예요. 아까 도매 사이트 셀리어스 뭐 예를 들었잖아요. 상품명이 되게 간결하잖아요. 하나의 팁일 수도 있는데 상품명을 얼마나 가공할 여지를 남겨놓고 주는지도 봐야 돼요. 공급사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 안에서 셀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B2C로 이제 소비자로 만나는 단계에 있는 나의 사업 구조에서는 내가 선별해서 가려내야 돼요. 근데 그 가려내는 게 경쟁력이에요. 피로커머스 상품명이요. 제가 셀러할 때 판매했을 때 좋은 DB들로 세팅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피로커머스는. 저는 상품명을 지을 때 최대한 여지를 많이 줍니다. 그 DB를 끌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팔고 내가 거기서 가공을 해서 다르게 가공해서 판다지만 경쟁력이 그렇게 있을까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처음에 잡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큰 확률을 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품이 떨어지거나 품절이 됐을 때 내 매출이 휘청휘청거리는 상황이 많이 오거든요. 내 베이스 없이 이게 기준이 돼서 매출이 오르면 매출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할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 달 매출 2억 찍었다가 그 다음 달 뭐 800 찍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인건비를 쓰거나 그 다음에 뭐 사무실을 옮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나 플랜들을 잡을 때 쓸 수 있는 고정비에 대한 사업의 포지션이 정확하지 않으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더뎌집니다. 이 큰 확률은 센스가 없어도 되고요,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내 효율 대비 최고의 안정적인 돈이 흘러나오는 구조를 잡자는 거예요. 잡아놓고 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스팟으로 시즌 상품을 하든 어떤 것들을 하든 이 위에 이제 빌드업을 해 나가자는 거예요. 이거 잡는 게 꽤 어려워요. 리스크가 없는 대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완전 노가다거든요. 그 카메라 켜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가로서 자존감을 가지는데 이만한 거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자본 없이 베이스를 만들었다는 그 자존감이나 충족감 때문에 이 사업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뛰어나집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힘이거든요.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엄청 큰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던 광고를 하든 뭐 SNS를 키우든 뭐 이런 모든 포인트들은 이 위에 아주 하나의 작은 포인트인 거예요. 내 사업 구조의 전반적인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된다. 이런 구분이 없으면 제가 가르쳐주는 정보들이 흡수가 안 돼요.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마진 많이 보면서 돈을 굴리면 참 좋겠죠. 초반에는 무조건 자본이 증식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돈이 굴러가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톡톡 뱉어내거든요. 굴리는 자본이 뭐 한 1억이 됐어. 증식이 해서 1억 중에서 마지막에 5% 보는 거 있을 거고 7% 보는 거 있을 거고 뭐 15% 보는 거 있을 거고 30% 보는 막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한 평균 맞아 10%만 본다고 해도 1억에 10%랑 뭐 내가 100만 원에 30%랑 잽이 안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올해 이 위탁 판매만으로 사업자 다 합치면 올해 4억까지 찍어봤거든요. 1억을 찍을 때는 제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게 이 사업의 장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해도 이 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나만 잘 파는 방법이 뭐냐? 아주 심플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뭐죠? 상품명. 이거 3개 플러스 각 마켓별 로직, 각 마켓별 전략. 이거에 대해서 세분화시킬 거고, 이거에 대해서 세분화시킬 거고, 이거에 대해서 세분화시킬 거고. 그래서 공유해서 교집합 만들어내서 괜찮은 정보 있으면 다 똑같이 정리해서 굴려놓고. 이미지 가공은 왜 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지 가공 왜 할까요? 남들과 다르게. 일단 묶이는 것도 방지. 웃기는 것도 방지. 그게 답니다. 이미지는 달라 보이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들은 예인데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플라스틱 소품 케이스를 누가 올렸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틀니 보관함으로 바꿨어. 그러면 키워드 중폭되는 거 없잖아요. 아까 말대로 남들과 다르게 나는 그것 때문에 이미지 가공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예 리스팅 화면이 다른 데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 가공을 가장 1순위로 뽑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다르게 가공하는 게 가장 좋은데, 공산품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스카치 테이프는 스카치 테이프잖아요. 그럼 이제 그럴 때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고, 이렇게 틀니 보관함 하나만 알지, 틀니 보관함 띄우고 뭐 네일 아트 보관함 띄우고 비주공예 보관함 이런 식으로 한 번에 3개를 다 섞어서 넣을지, 한 개만 할 때는 왜 한 개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작업들을 각각 쪼개서 한다고. 이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반적인 루트나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갔을 때 내 방향성이 정확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미지 가공 왜 하세요? 제가 물어보면 가장 100%인 정답은 뭐냐면, 처음에 제가 소싱해서 이런 A라는 키워드를 B로 바꿔서 내가 올렸는데 나밖에 없었다. 그 도매처의 제품의 썸네일에 해당되는 거를. 근데 주문이 계속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계속 관리하고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문이 끊겼다. 그 키워드로 G마켓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 나 말고 다른 제품에 똑같은 썸네일에 있는 판매자가 또 가공을 해서 나랑 똑같이 밑에나 위에 달려있더라. 근데 나보다 싸더라고. 그래서 나는 썸네일을 바꿨다. 이게 100점입니다. 이런 걸 잡아 나가야 된다. 계속 쪼개고 계속 봐야 돼요. 근데 그 의도가 없으면요, 똑같이 3개월을 해도 차이가 벌어져요. 그 당시는 안 나지만 5개월 되고 6개월 되고 점점 누적이 될수록 이 갭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셀러 하잖아요.
1년만 이 상태로 진짜 톡심 안 흔들리고 했잖아요. 싱글셀러들 와도요.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죠. 그냥 보고 테스트해보고 튕겨져 나가는 셀러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아직 가능성이 있다. 잘게 쪼개면 될 수밖에 없고 그 방향으로 시간을 누적하는 작업에 내 시간을 계속 투자하면 시간을 쓴다는 리스크는 있지만 창업으로서 뭔가 자리 잡기는 자존감 극복 이것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노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시간을 투자해서 다 하면 좋겠지 뭐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1인 창업자들은 본인이 의사결정하고 본인이 납득할 만한 작업 방법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상품명에 대한 과제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 과제랑 마켓별 적용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적용할 거예요. 거기서 디벨롭된 상품을 가지고 카테고리를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변경이 필요한 제품들 같으면 그런 케이스가 딱 도출이 되면 그거 가지고 다 같이 스터디를 한다든지. 자, 그러면 상품명에는 뭐 기본 상품으로 올리는 게 있고요. 가공 상품으로 올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공 상품은 조합형 키워드가 있고 독립형. 조합형은 플라스틱 소품 케이스를 틀니 보관함 띄우고 비주공예 보관함 띄우고 소품 케이스 또는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형용사나 연구를 붙여가지고 그나마 좀 다르게 재편성. 독립형은 A라는 키워드를 단순하게 B로 플라스틱 소품 케이스를 틀니 보관함으로 다 가공함. 어떤 걸 해야 되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거의 장점은 뭐죠? 키워드가 여러 개니까 주문 들어올 확률이 높죠. 단점 분석이 안 돼요. 스마트 스토어에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로 유입됐는지 요새 다 나오지만 근데 그 기능도 스마트 스토어만 나오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말하는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G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데도 광고 리포트를 내가 광고를 치고 있으면 유입된 키워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광고를 쳐야지만 알 수 있어요. 플라스틱 소품 케이스를 틀니 보관함 띄우고 비주공예 보관함 띄우고 네일 아트 보관함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G마켓에 내 제품이 어느 키워드로 치고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럼 틀니 보관함 G마켓에서 쳐요. 리스팅된 거 내 제품 찾아요. 만약에 17페이지 있다고 칩시다. 비주공예 보관함 막 찾아요. 3페이지 있어요. 네일 아트 보관함 막 찾아요. 이거 4페이지 있어요. 자, 어떤 키워드 치고 들어왔어요? 물으면 이거라고 확답할 수 있으면 못합니다. 이거 찾는데 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 엄청 걸립니다. 이거 분석하는데. 그럼 이걸 하는 이유는 주문이 잘 들어와요. 분석하려고 시간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이건 그냥 끝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시간벌이에요. 시간벌이. 이걸 하고 있는 동안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으니까 돈을 뭐 이렇게 굴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DB가 또 안정화되는 DB도 있거든요. 잡히는 것도 위주로 그냥 무조건 남겨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조금씩 0.1%, 0.2%, 0.3%, 1%, 2%, 3%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확실하게 이 작업을 하는 행위를 알아야 돼요. 그럼 독립형은 장점은 뭐죠? 이거랑 반대겠죠. 분석이 쉽고. 그게 17페이지에 있던 15페이지에 있던 내가 찾아가지고 그 15페이지까지 가는 동안에 소비자가 보는 다른 제품의 리스팅 화면, 내 위아래에 어떤 제품군들이 있고 어떤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시장 조사. 그러면 G마켓에서 틀니 보관함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나는 바삭한 거야. 단점은 뭐죠? 주문 들어올 확률이 떨어지겠죠. 이게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100% 좋냐? 아니라고. 이렇게 분석해서 가져가야 될 포션도 필요하고요. 막 던져가지고 할 포션도 필요해요. 그럼 이거 두 개 시작할 때 우선순위는 뭘로 정할 거예요? 이게 1번, 이거 2번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크게 나누면 두 개고요. 이 조합형도 안에서 엄청 쪼개집니다. 이제 공산품들 대체가 불가능한 단어도 있죠. 뭐 스카치 테이프, 립바, 벤치, 뭐 이런 특히나 공구류들 아니면 뭐 의자죠. 뭐 이런 류의 제품들은 사실 핵심 단어는 바뀌지 않으니까 연구로 최대한 앞뒤로 붙여주면서 이 키워드로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명사로 이렇게 붙이는데 머릿속에 생각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이템 스카우트, 키워드 도구 적용. 이 안에서 또 가야 돼요. 키워드 도구 어떻게 쓸까요? 중소형 키워드 메인. 그렇죠. 지금 이 대표님 말대로 대중 소 키워드에서 이거 각각에 대해서 효율이 높은 것들. 그 다음에 뭘까요? 정량적 어떤 지표로 그냥 이 키워드를 표현한다기보다 그 수요는 있어. 어느 정도의 수요는 있는데 막 폭발적이진 않아. 파는 사람도 그래서 이제 많이 없어. 남들이 잘 찾지 않는 등록된 상품 수도 1000개 미만. 이런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팔 수 있는 상품이지 역으로 찾는 거예요. 도매 사이트. 방법 엄청 많죠. 왜 이렇게 잘게 쪼개냐?
그런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뭔가 한 게 특별한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엑셀로 여기에 대한 마진을 일괄로 설정하죠. 그래서 주문이 들어온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한 80%는 가격이 싸서 들어와요. 이 그냥 빈 통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플라스틱 케이스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은 제품이 아니잖아요. 원래 도매체에서 준 제목은. 근데 이걸 틀리 보관함으로 바꿔버리면 사실 이거 공급가가 뭐 300원인데 동시에 적용할 때 10%라는 마진을 붙이면 300원짜리가 330원으로 올라가면 이 틀리 보관함이라는 새로 파생된 키워드에서는 이 330원짜리가 말이 안 되는 가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단일 키워드로 가공해서 주문이 들어가 보면 대부분 80% 정도는 내 제품이 그 키워드에 형성되어 있는 다른 가격보다 싸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내 제품 생김새랑 의사결정에 가장 비교가 되는 위아래 상품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을 보고 적정 가격을 다시 산정을 해야 돼요. 주문 안 들어온다? 어쩔 수 없죠. 주문이 안 들어온다? 왜 안 들어오지? 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과감하게 의사결정하면서 테스트 해봐야 돼요. 독립형 아니고 조합형인 상품이 3,000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 짓은 못해요. 이 짓을 할 의도가 없으면 이걸 아예 만들 생각도 안 하고요. 이거가 답이라고 해서 확률만 높이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들어와도 분석이 안 되고 왜 팔렸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누적되는 게 없어요. 궁극적으로 왜 제가 이 독립형 키워드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 만들려고 하고 이 양식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본인들마다 달라질 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플라스틱 소품 케이스를 피루 거를 처음에 소싱해서 틀리 보관하면 바뀌었는데 G마켓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 피루 코드를 적어요. 뭐 000 그 동회사 코드를 적어요. 그 다음에 최초 상품은 플라스틱 소품 케이스. 근데 내가 가공한 상품이 틀리 보관. 마켓은 G마켓에 들어왔어요. 최초 내가 설정한 가격은 330원이었어. 근데 들어가서 내가 가격 최저가를 해보니 1,400원 바꿨어. 이 수정 판매가는 바꾸고 나서도 주문이 한 번 이상 들어온 판매가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소비자로부터 입증 받은 판매가. 틀리 보관함으로 1,400원 정도에는 G마켓에서 판매가 된다는 DB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코드랑 1,400원을 팔아도 손해가 없을 정도의 가격대를 다 찾아요. 각 도매 사이트가. 그러면 이거 품절돼도 보낼 수 있는 게 여전히 이렇게 많습니다. 이 제품이 기준이 아니고요. 이 키워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마켓이랑. 내 위주로 정보를 다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EDB가 쌓이면 여기 필터 걸어가 엑셀로 정렬을 딱 해버리면 똑같은 상품인데 똑같은 마켓에 다른 키워드로 팔린 경우의 수들이 쌓여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뭐 광고나 이런 거 발견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샘플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사은품 이게 상위 노출에 영향을 줄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사은품 적용한 거 하나 올리고 적용 안 하고 동일치 하나 올려줘요. 그래서 노출 위치 확인하고 한 개라도 더 올라가면 그거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데이터 적는 거예요. 그냥 적용했을 때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찾아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올리다 보면 점점 더 다듬어지거든요. 그게 그런 포인트들을 쪼개서 분석할 거예요. 그게 과제로 나갈 거고 썸네일에 대한 나의 포지셔닝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하는 거랑 이 화면을 보고 대충 여기서 이런 느낌을 잘 팔리는구나, 이런 느낌의 니즈가 있구나, 아니면 후기를 또 다 보면 되겠죠. 후기들 중에 썸네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 요소를 다 담아가지고 구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광고 치는 것도 여기서 봐야 돼요. 이 지금 광고 영역 있죠.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일반 상품이 딱 나와. 그 일반 상품의 첫 페이지에 있는 상품의 구매 건수가 작지 않아. 리스팅 광고 하루 500원 주면 하거든요. G마켓이나 옥션은 500원 주면 무조건 걸어야죠. 틈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전략을 짜 나가셔야 되고, 이걸 뽑아내는 그 사이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근데 이거는 저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또 다른 체계가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언제든지 공유하고 서로 같이 고민해보자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솔루션은 아직까지는 이셀러스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셀러스가 인터페이스가 좀 어렵거든요. 단계가. 그래서 이셀러스 쓸 줄 아시면 다른 거는 한 하루 이틀만 봐도 다 쓸 수 있거든요. 우리 과제를 이제 각자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구분을 하는 거예요. 독립형 A, 그 다음에 조합형에서는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50바이트 이내 꽉꽉 채워서 요거를 B, 키워드 툴 사용,
효율 좋은 키워드, 상품 등록이 많지 않은 키워드. 조회수는 3,000 미만이고 상품 등록된 개수 자체가 1대1이 넘지 않는, 찾는 사람은 있는데 남들이 집중하지 않는 키워드들. 조회수 기준으로만 세팅. 왜? 우리는 상품 한 개를 파는 게 아니라 많은 제품을 계속 가공해 나갈 거기 때문에 효율, 비율 이런 거 안 따지고 조회수 많은 것만 계속 공략했을 때는 또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5가지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단은 본인들이 한 번씩은 해봐요. 저는 이것만 할래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하루에 몇 개 할 건지 본인 스스로 컨텐츠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비율을 본인이 정할 뿐인 거지,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인 거지, 이것만 먼저 밀고요 그 다음 이것만 하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가중치랑 하루 총 토탈 내가 할 수 있는 거 개수, 그 양을 먼저 정해 오시고요. 이게 기본이지만 그 뒤 배경은 뭐냐, 가공하지 않아도 기본 상품을 순환하는 것부터 먼저 익숙해져요. 요거는 내가 가공할 도매처부터 먼저 정합시다. 쓰리였으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그 이외에 내가 선택할 그 도매처들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그냥 가공 안 하고 그냥 막 던지는 거.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품군 구성할지도 각자 한번 짜보세요.